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주식시장 참으로 어려운 요즘 같은 시장입니다. 자, 긴 기간 조정이 지속되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만 하락해도 두려움을 크게 느끼시는 투자자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그런 시장은 과연 지금일까요? 혹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시장은 언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세장이 길고 그리고 깊게 지속되는 요즘이다 보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쳐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약세장은 2018년 1월부터 시작해서 1년 7개월, 19개월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20개월 가까이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낙폭 또한 2018년 1월 고점 대비해서 25% 하락했다 보니 중급 하락장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제법 깊은 하락장이고, 그리고 기간도 길어지다 보니까 하루하루 조정장이 지속될수록 지쳐가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쳐가는 투자자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힘들다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번뇌나 갈등이 계속 수시로 일어나는 그러한 심리 상태에 빠지시는 그러한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앞서 언급드렸던 바처럼 지금 현재 기간 조정과 같은 길고 그리고 깊은 기간 조정은 2000년 이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자, 2000년 IT 버블 붕괴 때가 있겠습니다. 자, 99년 말부터 시작해서 2001년 9.11 테러 9월 말까지 20개월 넘는 기간 동안 50% 이상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지금보다도 더 깊고 긴 조정장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 이 조정장은요, 단순하게 9.11 테러 때까지 약세장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2002년까지의 반등이 있었지만 2002년 내내 하락장이 있었기 때문에 2003년 3월까지 약세장이 지속된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보게 되면은 3년간의 조정장이 2000년부터 해서 2003년까지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엄청나게 긴 조정장이죠. 자,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제법 깊은 폭락장이지 않습니까? 자, 이때 당시 폭락장은 2007년 11월부터 해서 2009년 초까지 16개월 동안 주가지수가 50% 폭락했습니다. 지금 주가지수 하락폭보다 더 깊게, 그리고 16개월이라는 제법 긴 기간 동안 약세장이 지속이 됐습니다. 자, 저때 당시 생각해 보게 되면요, 주가지수는 11월부터 하락했지만 2007년 여름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 개별 종목 단위에서 약세장은 시작이 됐다 보니 실질적으로 체감상으로는 2년 가까운 조정장이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길게는 2011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자, 6년간의 보합장이 있었죠. 이때 당시는 2011년 8월에 유럽 위기로 한번 푹 꺼진 시장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긴 기간에 진이 빠질 정도로 6년의 보합장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시장에서 이탈하고 펀드 투자했던 투자자분들은 한국 증시에서 발을 빼는 그러한 힘든 시기가 바로 저때였습니다. 어쨌거나 기간 조정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힘든 시기를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 기간 조정 기간이 깊게 발생되게 되면은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번뇌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인구가 50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한 분당 하나씩 꺼내면은 500만 개 이상의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겠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겁니다. 뭐 제가 몇 가지만 적어 놓긴 했는데 저거 외에도 참 다양한 마음속 갈등이 있을 겁니다. 내가 왜 주식 투자를 해서 마음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누구 말대로 땅을 사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이게 다 정치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어떤 정권이 지금 현재 어떤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길게 조정장이면 그 정권은 주식 투자자에게 욕을 똑같이 얻어먹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시기 다 뭐 이쪽 저쪽 다 번갈아 가면 나타났던 시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뭐 주식 투자 다 접고 포기하자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요즘 크게 늘어나신 것 같습니다.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요즘 많이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저런 생각 저도 과거에 겪어봤습니다. 자, 2001년 9.11 테러 당시 짧은 기간이지만 저런 비슷한 느낌을 얻었습니다. 2000년 IT 버블 깨질 때 저희 책에서도 언급드렸지만 IT 버블 깨질 때 그때 건방지게 투자하다가 큰 낭패를 받고 2001년부터 해서 새롭게 시작해서 차근차근 밟아가는데 9.11 테러가 폭 터진 거예요. 뭐 단 하루 만에 전 종목 하한가 갔고 그리고 또 한 거의 일주일 가까이 주가가 쭉 빠집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들죠. 위에 언급드렸던 그런 생각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도 끝없는 시장에 대한 비관론이 시장을 지배했던 때였습니다. 자, 그때 당시 저 같은 경우는 한 며칠 좀 고민을 하다가 오히려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때다라고 판단을 해서 액션을 취하기는 하였습니다만 심리적으로는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요즘 아마 저런 생각하시는 분들 요즘 장에서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2018년 약세장 후에 올해 봄에 반등 나와서 끝난 줄 알았는데 여름에 이렇게 훅 꺼지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비관론이 시장 심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초에도 극단적인 비관론은 피크를 이뤘어요. 이때는 뭐 어떤 좋은 소식이 있어도 다 나쁘게 좋게 해석했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있어도 무조건 나쁘게 해석하는 참 아이러니하죠. 그때 당시 양적 완화가 아주 공격적으로 진행이 될 때였는데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 실패로 인해서 세계가 대공황에 빠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회자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급등 하루 폭락 하루 급등 하루 폭락 저 때 당시 정말 살벌했습니다. 원래 시장이 약세장이 길어지고 약세장이 제법 깊게 제법 오래 지속되게 되면은 사람의 심리란 게 점점 비관적인 생각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게 되죠. 최근에 제 주변 지인들로부터 시장이 워낙 이러다 보니까 좀 의외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주식 투자하면서 정말 두렵다고 생각되는 때는 언제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의 취지는 요즘 같은 시장이 두려운 때니까 뭐 빨리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 그런 식의 일종의 유도 질문 비슷한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대들이 지인들이 주식 투자를 하겠다고 광분하면서 뛰어다니고 저에게 묻고 그러는 날이 오면은 정말 두려워할 것이다. 시장에 버블이 가득 차고 모두가 광분할 때 나는 두려움에 빠져 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두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이런 때 군중심리가 동요되면서 지금 같은 때 공포심리가 가득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버블과 강세장이 지속되는 그 시기가 오게 되면요.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투자자가 전혀 없습니다.
비관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싹 사라져요. TV 예능을 틀어도 TV 예능에서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토크쇼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게 강세장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만약에 그런 때가 오면 저는 정말 두려워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관적인 이야기만 시장에 가득하죠. 뭐 나라 망한다 뭐 이런 얘기 정말 이제 지겨울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시장이 과열과 버블이 있을 때 저는 정작 두려워할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시기가 되면은 경계론과 비관론이 싹 사라지고 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체도 사라집니다. 무언가 시장에 대해서 경고음을 울리고 카나리아처럼 빨리 탈출해 뭐 이런 식의 경고 메시지를 날리는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그때입니다. 대표적인 시기가 2007년에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비슷한 사례가 2018년 1월에 있었어요. 초라고 하죠. 이때 당시 제약 바이오 버블이 피크에 이를 때 어땠습니까?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버블이나 경계론을 이야기했던 애널리스트들에 대해서 또는 저처럼 글을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한 악성 댓글이나 비난으로 이러한 그 사이렌과 카나리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 입을 막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2018년 초에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칼럼이나 리포트들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자,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어느 날이 오면요, 그땐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때예요. 하지만 반대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요, 정반대입니다. 비관론하고 경계론은 가득해요. 모두가 다 우리나라 망했어, 뭐 지금이라도 뭐 제2의 IMF 사태가 온다는 뭐 어떤 정치권 이야기도 뭐 심하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유튜버는 이민을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유튜브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정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세장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 지금 현재 증시 상황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2000년 초반에 똑같이 나타났어요. 그때 당시 비관론 가득했고요. 긍정론은 아예 자취를 감췄고, 한국 망한다, IMF 사태 불과 2, 3년 전에 터졌지만 또 터진다, 뭐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민 가라, 돈 있는 사람은. 그때도 똑같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치 누구 때문이다,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약세장이 무한히 지속될 것 같고, 그 시점에 감히 바닥이라고 말하는 용자가, 용기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부분 비슷합니다. 과연 지금 시장을 두려워해야 될지 아니면 다르게 봐야 될지, 저 같은 경우는 두려운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만, 자, 우리 애청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증시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립니다. 자, 짧은 저의 사견을 하나 남기고 증시 토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필명과 이제 증시 토크, 러펀드 증시 토크를 이렇게 쭉 이어왔는데요. 이제 저의 실명으로 이성수의 증시 토크로 이제 만들어 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제 러펀드 닉네임이 20년 되기는 하였는데, 저의 이름을 좀 더 강조해서 우리 애청자님들께 조금 더 책임 있고 신뢰가 가는 그러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자, 저의 이름 그리고 닉네임 계속 사랑해 주시면서요, 자, 투자에 어려움 있으실 때 저의 영상들이 작은아마 큰 힘이 되어 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좋은 주제로 증시 토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